겠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예비 후보의 인사 말씀에 앞서 양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1년 초대 울산시의원, 제5대 경남 도의원을 거치면서 1998년 민선 초대 남구청장, 2대 남구청장을 8년간 역임하시면서 울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남구청장 재직 시 전국 최우수 지방단체로 선정되어 뛰어난 리더십과 행정력을 검증받아왔습니다. 장생포 고래박물관 건립, 울산에서 처음으로 구청사 담장을 허물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해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울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남수변공원을 조성하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수국제양궁장을 개장하였으며 옥동에 법조타운을 유치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해오셨습니다. 신정시장, 수암시장, 무거시장 등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주도하였으며 중소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학사업에도 남다른 관심으로 남구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사회복지 부분에도 깊은 관심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문수실버 노인복지회관을 기공하는 등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져오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협회 후원회장을 맡아 장애복지에도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유일한 국가공기업인 울산항만공사 사장으로 3년간 혹독한 CEO 과정을 거치면서 동북아 오일허브를 구축하였고 울산 신항항 시대를 활짝 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컨테이너 구조를 준공하였고 녹색 항만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항만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본 궤도에 올려놓고 CEO로서의 확실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의 달인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울산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꾸준한 노력으로 울산 남구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울산대학교 총동문회장을 맡아 총동창회 발전과 울산대학 발전에도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이젠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낡은 정치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이젠 검증받은 후보, 깨끗한 후보, 참신한 후보, 이채익 후보를 울산 남구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용기와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 올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채익 후보는 평소 말씀해 오신 대로 따뜻한 세상,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감하는 시대, 남구 국민들과 소통하는 희망의 남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슬로건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신선한 이채익 후보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좀 몇 분 더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정치 자문과 고문을 하고 계시고, 자미는 옛날 울산시당 위원장을 하신 우리 신강부 우리 선생님 오늘 오셨는데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한도 전 남구의 의원도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김진열 전 농협 지부장님, 배봉식 우리 지금 태화강 보존의 고문님, 김성윤 우리 울산
향토문화연구회 전 회장님, 최현종 우리 로타리 클럽 회장님, 또 이대걸 우리 의용소방대장님, 이장걸 옥동 의용소방대 대장님, 우리 김장식 우리 아까 했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진 우리 이재천 등 우리 상북에서 또 많은 분들 지금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식환 우리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저희 집안 우리 명공문회에 이석걸 전 부산상공회에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부분을 너그럽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으로 이 추운 날씨에 저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릿속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저를 격려해 주시고 축사해 주신 우리 김팔용 초대 시의회 이장님, 또 안성일 우리 광역시의회 의원님, 또 이수만 전 광역시의회 부의장님, 또 김도수 남구의 이장님, 또 이종성 통일교육 울산협의회 고문님을 비롯한 여러 기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1년도에 초대 울산광역시 의원을 시작해서 벌써 20년 가까이 울산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울산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저는 온 정성을 다해서 일을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하루에 잠을 4시간, 5시간만 자고 20시간을 뛰고 또 뛰었습니다. 제가 3권의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전부 다 울산사랑입니다. 저는 어떤 분하고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능력의 경쟁에서 제가 뒤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울산 사랑에 대한 경쟁에는 제가 2등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팔용 이재임과 이수만 부의장님, 이종성 고문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정말 온몸으로 진짜 우리 구민, 시민들의 입이 되고 발이 되고 혀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뛰고 또 뛰었습니다. 초대 시의원 때는 오늘의 울산광역시 성격을 단식 투쟁을 통해서 결국에서는 당시 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울산광역시 성격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지나간 역사지만은 울산이 광역시 된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저는 뒤돌아보면은 그럴 때 정말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할 정도로 가정은 완전 뒷전이고 먹고 사는 거는 완전 뒷전이고 의장님 모시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설득시키고 또 울산의 또 단합을 시키는 게 어려웠습니다. 울주군이 울산 광지 선거에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은 그럴 때 우리가 통합 후 울산 광역시 성격을 하지 않았던 들 오늘의 울산 광역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뒤돌아보면은 우리 110만 시민들이 지금 맑은 물을 먹고 지내는 사인냄 식수 전환을 제가 당시에
100만 시민들의 결의를 담아서 대구 패널 사건의 호기를 맞아서 최영구 장관, 당시 수자원공사 사장을 역임한 김호석 장관에게 제가 얘기를 해서 오늘의 사회님 집수전안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초대 시의원 때는 옛날 현대자동차에 도로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안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해서 그럴 때도 제가 초대 의원 때 해안도로 개설 특위 간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야인이지만 김원석 경남지사방에서 그럴 때도 또 단식 야간 투쟁을 통해서 경상남도를 설득시키고 뒤에는 제가 건설부에 가서 제가 또 어떻게 보면은 농성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장관이 당신이 말이야 맹식이 기초의원이 말이야 당신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고 다 있는데 당신이 뭐 한다고 이 과천정부 청사에까지 와서 해안도로를 만들어 내라고 하느냐고 말이죠. 지금 해안도로 명명식 때 당시에 현대자동차 사장이 저보고 이 해안도로는 이세익도로로 명명을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저는 일을 잡으면은 끝까지 밀어붙이고 많은 이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원 4년을 마치고 제가 생각하는 울산의 먼 미래를 위해서는 광역시 성격이 어떤 일이 있어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광역시 성격을 완결짓기 위해서는 제가 경남도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경남도의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경남도의원에 유일하게 초대 시의회 경남도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저 혼자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국회의원들의 일방적인 공천에 따라서 제가 경남도의원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국회의원께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절대 국회의원님이 공천 그냥 받는 걸 난 받지 않겠다고. 경선을 통해서 이채기가 자격이 된다면은 공천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선을 통해서 울산에서 유일하게 제가 도의원 공천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울산에서 저는 경선 1호인 것입니다. 경남도의원 할 때도 저는 뒤돌아보면은 그럴 때는 이 김해 양산 가는 길이 없었으면 여기서 울밀선을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회의 1시간 하기 위해서 3시간, 4시간을 왕복 6시간, 7시간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저는 정말 가시산 정상에서 제가 빌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이 당구의 이채기가 우리 시민들의 이 꾸민 광역시 성격을 경남도에서 하기 위해서는 이 양극계 모든 이채기 업계에 이 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경남, 고성, 통영 충무를 다니면서 도의원들 끝까지 우리 설득시켜서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은 경남도의 박명석 의장, 김혁규 지사 이런 분들의 우리 도움으로 울산광역시 성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울산 차구에서는 우리 김팔룡 이장님이나 당시에 심한구 시장님이나 최영우 장관이나 이런 분들 도와주셨지만 진짜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의원을 마치고 울산에 와서 이제는 한번 이런 경험을 받아서 민선 초대 남구청장이 한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울산의 제일 큰 구에 35만의 민선구청장이 이게 간단한 겁니까?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2분이 있었어요. 차수명 의원, 이규정 의원. 국회의원 2분이 제가 뭐가 좋아서 제게 공천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원님, 저 공천 달라 안 합니다. 경선 시켜주십시오. 경선. 누가 과연
남구청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한번 경선을 시켜달라고. 근데 당시에 경선해서 제가 한 75% 우리 당원 동지들의 도움으로 제가 압도적으로 제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 1998년도입니다. 구청장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를 구청장으로 시켜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펑펑 울고 새벽에 일어나면은 그 뜨거운 마음에 일이 하고 싶어서 새벽이 왜 이래 빨리 안 오느냐.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새벽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일이 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새벽이 빨리 안 오고 이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 4시면은 시동을 걸고 14개 동을 다니면서 밤새 우리 35만 구민들이 안녕했는지 수도 파이프는 파일이 안 되는지 쓰레기 더미는 채워졌는지 어린이들 밤길은 안전한지 도로 포장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해서 제가 30년 동안 이 메모강 구청장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내시면은 여기에 이 노트에 최소한으로 30가지의 민원이 적혀집니다. 그러면 저는 집사람하고 의논해서 8시 딱 때가 오면은 무조건 5분도 여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딱 시간 8시가 딱 되면은 집에 오면은 집사람이 국어하고 다 데워놓고 밥을 먹고 그럼 밥 먹고 딱 나면 8시 15분 됩니다. 그러면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가면 8시 반이 됩니다. 그 8시 반에 우리 부구청장님, 국장님들하고 우리 간부 회의를 합니다. 오늘 신정 1동에 어떻고 2동에서 제일 처음에는 말이에요. 반발합니다. 어제 저 갔다 오니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구청장님이 이상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래, 하여튼 갔다 와서 한번 점검해서 보고하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구청장 8년 동안 이런 마음으로 겨울에는 이 남산이나 우리 정말 명산인데 여기에 불이 나면 어떨까 해서 단 하루도 휴가를 서지를 못했습니다. 왜? 만약에 산불이 났다 하면은 지역의 구청장이 제주도나 어디 놀러 갔다고 하면 그게 자격이 있는 구청장입니까? 그렇다고 민정구청장이 휴가 낸다고 국민들이 휴가 낸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남구를 위해서 저는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뒤돌아보면은 제가 구청장 8년 동안 오늘의 고래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래박물관을 지었습니다. 오늘의 국제양궁장 제가 지었습니다. 장래에 옥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조타운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법조타운 조치를 위해서 제가 대법원을 설득하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옥동 법조타운을 여기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진짜 고생하신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보훈행을 지어야 되겠다. 재향군인행을 해야 되겠다. 진짜 어려운 노인네들을 위해서 저는 정말 어른들 모시는데 나는 어른들을 모셔도 그냥 진짜 효성스러운 진짜 친자식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는 잘 모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이지 울산에 여기에 노인복지시설이 하나 없는 겁니다. 땅이 없어요. 그래서 저 무고동 우리 월지문에 이 봉자글자 어르신 집 옆에 그거를 땅을 한 3,000평을 확보를 하고 저기 그린벨트입니다. 저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방분권위원장 하셨던 서울대학교 김한재 교수가 저하고 남구 구민대학 공동 확장을 했어요. 내가 그분한테 수없이 정말 울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싶은데 땅이 남구에 없다. 또 돈도 없다.
이 그린벨트 풀어달라고 수없이 찾아가니까 그분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분 표현을 빌리자면 내 머리 틀라고 중앙도시계획위원장이 중앙도시계획위원들 설득시켜서 그린벨트를 푸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500평을 그린벨트를 풀어서 오늘의 문수 실버 노인복지가 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른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시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전국 노인복지회관을 다 둘러봤어요. 가니까 전부 다 노인복지회관 관장들이 이 정장 절대 식당을 지하에 넣지 마라. 지하에 넣으면 음식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말이지 9시 10시만 되면 음식 냄새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 무조건 위로 올리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수 실버 노인복지회관을 3층에 식당을 비치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르신들이 지금 버스로 이게 순회하는 거 다 제가 있을 때. 저 양동에 남구 노인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그 앞에 지금 그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말이에요. 어떤 아파트 업자가 땅을 사버렸어요. 나는 저 노인네들이 밥만 자시고 어떻게 삽니까? 이 하체 운동을 하셔야 어른들이 건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땅을 내 매입을 하려고 설득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분은 내가 울어야 되겠다. 울면은 설득이 되겠다 해서 내가 구청장실에 오시더래가 그날따라 참 눈물이 어떻게 나는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르신들 내 모시고 싶은데 근데 이 땅을 어떤 일로 사야 되는데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거기 아파트 지으면은 정말 내가 독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후손이 잘 안 됩니다. 진짜 땅을 다시 우리 남구에 파십시오. 그래서 오늘 남구 노인복지회관에 게이트볼장이 들어섰습니다. 여기 뒤에 지금 부구청장이 국장님 다 했는데 저 얘기가 요만큼이라도 거짓이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어요? 저는 행정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 부청장 할 때 삼성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저거 다 허가했습니다. 허가할 때 얼마나 제가 비판받았습니다. 애들이야 아버지 플래카드가 500개 붙게 매국노 이책 이렇게 해서 애들이 아버지 부끄러워서 학교 못 다니겠습니다. 할 때 제가 저 자식인데 그러지만 아버지는 그 업자들인데 커피 한 잔을 먹지 않았다. 무수한 유혹과 그게 있더라도 그걸 다 물리쳤다. 내 이 아버지 몸에는 뜨거운 정의의 피가 흐른다. 아버지가 절대 잘못된 구청장이 아니다. 니 떳떳하게 생각해. 그 대신 저는 삼성홈플러스 신세계상 다 불러서 주차장 법적 주차장 대수 12배 도로율 120% 내가 요구하는 다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장들이 구청장이 무릎 꿇고 청장님은 대한민국에 우리가 무수한 마트를 짓는데 왜 그렇게 이토록 독한 구청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난 그랬어요. 나는 국민을 위한 이 일에는 내가 밟고 선다. 그래서 오늘날 삼성홈플러스 앞에 학교 4개가 들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안 했으면 그 아파트 다 들었었어요. 내가 그 차관교육관 보고 교육감님이 이걸 챙겨야 되는데 왜 그거 안 챙기느냐고 말이지. 지금 롯데마트 뒤에 이진비라 뒤에 그 주차 도로율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마트 얼마나 좋았어요. 저는 단연코 행정을 하면서 절대 제가 청탁과 이권과 부정과 그게 결탁되지 않고 저는 소신껏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강공사 사장 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차관급 유일한 국가공기업 사장입니다. 한강공사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울산의 유일한 한 사람의 사장입니다. 제가 휴가 낸다고 해서 대통령이 저 휴가 내는 거 압니까? 3년을 저는 단 하루를 쉬지 않고 진짜 자고 일어나면 제가 부두에 나갑니다. 부두에 나가서
작년에 48년 만에 1억 9,300만 톤 사상 최대의 물동량을 우리가 기록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컨테이너 부두를 준공해서 종합 항만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배후단지 공사를 해서 어려운 공장 부지를 해소했습니다. 항만공사 청사가 활동에 있어서 불편해서 이걸 지금 장성포로 하는데 1월 29일 날 준공을 한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많은 직원들은 사장님이 재임 중에 준공을 합시다 했지만 제가 먼저 공사를 반듯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사장의 어떤 준공 그거 맞추면 안 된다. 저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일부 언론에서 이재익 사장이 뭐 항만공사에 무슨 뭐 CCTV 뭐 공사에 뭐 이런 뉴스가 한번 나왔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막 내보고 걱정 전화하고 왔어요. 아이고 그 어떻게 이성장 혹시 뭐 그 문제가 없나? 결단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여기에 경찰에 계신 분, 언론에 계신 분 저하고는 0.001%가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런 걸 갖고 자꾸 여론을 안 좋은 쪽으로 모는 이런 우리가 후진적 생각을 아직도 한다면은 참으로 잘못됐다. 항만공사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크게 부분적으로 또 잘못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연코 사장으로서 한 점에 문제 없이 저는 온몸으로 울산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오늘 정말 바쁘시더라도 저의 얘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간절합니다. 저는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경력 삼아 출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번 18대 총선에서도 당의 명령에 따라서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권기술 전 의원이 정계 은퇴를 함으로써 그 지역이 울산 광주 전체의 80%입니다. 울주군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재희 같은 그런 부지런한 사람이 지구당 위원장을 좀 맡아달라. 그래야 한나라당이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총알맞이요. 저는 희생양으로 울주군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여러분들 이 지역은 최병국, 김기현 국회의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할 분담 차원에서 울주군에 당의 명령으로 가라는데 어떻게 저는 그 뭐 좋은 길만 탄탄대로로 좋은 길만 갑니까? 당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재기 어떤 부지런한 사람이 그 당시는 말이지 고향이 양산 우상 출신이니까 웅촌하고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그 가까운 데 가서 한나라당의 승리를 위해서 해라고 명령하는데 그 안 갈 수 있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진짜 저를 키워주신 남구 구민들에게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지만은 제가 갔습니다. 가서 제가 당당히 공천 받았습니다. 근데 한나라당 공천 받으면 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한 번도 민주주의의 원칙을 제가 저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천할 때 당시에 저하고 경쟁했던 그분하고 다 서약서에 절대 불복하지 않겠다 다 도장 찍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천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이제는 내가 꿈꿨던 제가 1979년도 울산 와서 신정지하로 옆에서 단칸방 살던 이곳에 또 내가 여기서 시원하고 도연하고 구청장하고 공사사장하고 30년을 가꾸었던 이 남구에 제가 국회의원 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저는
저희 집에 왔지 다른 곳에 있다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절대 남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제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남구 구민들이 저를 키워줬기 때문에 어떤 노력이 있더라도 저는 남구를 지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또한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어느 신문에 보니까 국회의원 되면은 특권이 200개가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회의원이 왜 특권을 가져야 합니까? 저는 구청장 할 때도 저보고 높은 사람 그러더라고요. 내가 엄청나게 다 얘기해서 왜 구청장이 높은 사람입니까? 제가 머섬이지 왜 제가 높은 사람입니까? 이청장 그 구청장실에 가면 만날 수 있나? 그 사람들 제재 안 하나? 저는 그 얘기 들을 난 농담인 줄 알았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정치 바꿔요. 저는 19대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18대 국회가 처리했던 종신연금 절대 저는 이거 개폐에 앞장서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이 차가운 겨울 날씨에 서서히 밭을 매는데 어떻게 평생 먹고 명예만 하나 가지 못하지 거기에 또 연금까지 또 평생 죽을 때까지 받는단 말입니까? 나는 그거 보면서 나는 아연 실색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다행히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얼마 전에 계획 발표에 19대 총선 공천장 둘 때 종신연금제 폐지 각서를 받겠다고 당에 방침이 왔다. 저는 그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방을 완전 국민방으로 저는 개조하겠습니다. 저는 항만공사 사장 3년 하면서 국회의원 회관에 갈 때마다 저는 어떻게 299명 국회의원이 한 번도 이런 생각을 못 하느냐. 참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매시기 항만공사 공기업 사장이 가도 한 번도 내가 의원님 방에 못 갔습니다. 왜? 입구에 보좌관들이 있으니까 명함 주면은 의원님께 공사 사장 다녀갔다고 전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선자에서 이거 하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난 그래서 제가 진짜 어금니를 물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발롱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어금니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국회의원 된다면 나는 의원회관 방을 문 딱 열면은 국회의사장은 내가 내 힘으로 뭐하지만 국회의원회관 20평 그는 내 마음대로 구조를 바꿔도 됩니다. 내 돈 들여가지고 나는 국회의원 방 내 앉는 자리를 우리 시민들이 오면 제일 먼저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입구에 저 자리를 나는 하고 보좌관들은 뒤에 일하는 사람들은 뒤에 모르고 나는 제일 앞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궁궐에 앉아있는 높은 사람 특권의식을 가는 국회의원 저는 그런 국회의원 할 것 같으면 저는 단연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이채익이 배설하고 이채익이 좋은 거 먹고 이채익이 해외여행 가고 대접받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시겠다면 저는 오늘 정중히 사절하겠습니다. 그런 표는 제가 사절하겠습니다. 이제 정치 달라요.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생활이 달라질 일도 없고 행동과 모습이 달라질 일이 없습니다. 항상 제가 20년 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20시간을 일하면서 진짜 국민을 주인으로 입에 혀같이 진짜 자그마한 얘기라도 저하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메모 안 하고 후속 대책이 없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이제 국회의원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할 때도 5개 동에 각 동마다 이책 연락사무소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오늘 한 게 옛날부터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개 동에 언제라도 이책이 민원을 접수하도록.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당선되면은 8개 동에 이책 국회의원 상담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를 사랑하는 235 회원이 120명이 있습니다. 120명을 요일별로 해서 무보수로 신정 1동부터 5동까지 3호동, 무거동, 옥동 8개 동에 이책 민원 상담실을 만들어서 언제라도 거기 가면은 이책 국정, 시정, 구정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뭐 우리는 전혀 맛보지 않은 거 이채기가 되니까 확실히 맛보네. 진짜 이채기는 내 이웃이네. 이채기는 바로 내 동생이네. 이채기는 내 조카네. 이채기는 언제나 불러도 언제나 휴대폰을 쳐도 받네. 나는 지금도 밤에 잠잘 때는 휴대폰과 이 메모지를 내 머리맡에 둡니다. 24시간 내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내 잘 아는 분이 새벽 1시에 강도가 들어왔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이 책이 치면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을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이 세계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밖에 나가보면은 참 진짜 민심이 천심 같아요. 정말 저는 어제도 노인복지회관에 가니까 노인네가 저를 끌어안고 이채익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있다. 당신이 3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지극정성을 했는데 이채익이 이번에 안 찍어주고 찍어줄 사람 누가 있노? 이거 택시기사들 그래서 저는 절대 제가 4월 10일까지 자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클린 선언식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님 많이 계십니다만은 철저하게 공명정대한 선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기가 있다고 하면 이 두 발입니다. 두 발입니다. 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하루에 20시간 일해도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건강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4월 11일까지 하루에 20시간을 뛰고 또 뛰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 지극정성의 마음, 진짜 깨끗한 마음, 사람이요 거짓말 하는 얘기는 이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저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이 시대에 충직한 국민의 심부름꾼이 사욕과 탐욕은 철저히 배격하면서 오직 국익우선 진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권을 잡고 FTA 같은 데는 깔치 뜯고 최소한 난무하고 하면서도 정치자금법이나 종신연금법 할 때는 온 국민이 모르는 가운데 엄중한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국회의원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존경하는 기빈 여러분들 앞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제가 고백하고 다짐하고 서야 합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해서 4월 11일 날 바로 이 자리에 눈물의 승리의 한 환호성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한국 국민의 승리의 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배우지도 못하고 백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열심히 하면 이책이 같이 시의원도 되고 도의원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공사사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는